심화 시간에는 이제 오전 시간에는 이제 사내에서 검토하는 게 외부 로펌 변호사가 검토하는 거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사내에서 검토하는 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품 공급 계약 그리고 이제 특허 라이센스 계약 두 가지를 하고요. 이제 오후 시간이 이제 투자 계약서들 이제 투자 계약서가 사실은 이전에는 대부분 다 로펌에 맡겼었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전문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정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많이 맡겼었는데 요새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새는 진짜 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어떤 큰 회사에 뭐 SI로서 뭐 경영권을 인수하는 그런 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조금 유망해 보이는 스타트업들의 일단 일부 지분씩 들어가는 투자들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사실 뭐 기존에 뭐 오래된 기업이나 최근에 뭐 이제 설립되고 이제 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나 상관없이 사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예전에 M&A라고 하면 뭐 몇백억, 몇천억 막 이런 느낌이다가 지금은 한 20억만 먼저 넣어볼까? 뭐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하나하나 외부로 보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비용 고려했을 때. 그래서 사내에서도 사실은 이게 크게 막 다툼이 아까 말한 경영권 인수라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 뭐 여러 사람 들어가는데 나도 이게 약간 꼽살이 들어간다 이 정도 느낌이면은 여러 사람 중에서 이제 앵커 투자자들 있잖아요. 좀 많이 주도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보통 그쪽에서 계약서 열심히 검토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어차피 같은 시리즈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아주 특이사항만 없으면 뭐 어차피 같이 갈 거니까 그 정도는 회사 내에서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회사 안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투자 계약서를 어느 정도 기본 구조를 아시고 어떤 부분을 챙겨서 봐야 되고 그 정도는 좀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기초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2001년도에 로펌에서 기업법무 변호사로 시작을 했고 2004년부터 한 14년 정도 사내법무 변호사로 뭐 컴플라이언스 리걸 되게 사내에서 업무를 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로펌에 나와서 역시 기업법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 뭐 4차 산업 쪽 자문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쪽, 모빌리티 쪽, 개인정보 뭐 주로 요새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M&A도 같이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러니까 투자 계약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크게 그냥 주주로부터 갖고 있는 주식을 사는 거, 그 다음에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거. 이제 그 주식의 종류에는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보통주이고, 그리고 요새는 사실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는 상환전환 우선주 인수 계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하는 상환전환 인수 계약서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주가 여러 명이 됐을 때 주주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조금 문서로 정리하는 주주간 계약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오전 시간은 이제 지금처럼 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오후 시간에는 뭐 교재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예시 계약서들을 이렇게 차례차례 봐가는 식으로 할 거라서 좀 앉아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손 들고 질문을 해주시고요. 사내 계약 검토가 외부 검토와 다른 점, 달라야 하는 점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하는 강의는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몇몇 가지들이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나올 텐데 중복된다 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먼저 커머셜 텀즈를 검토에 포함을 시켜라. 항상 저도 변호사고 저도 이렇게 법 쪽에서 되게 오래 했지만 이 법률을 하는 사람이 약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숫자, 2번 IT. 일단 뭐 두 개가 나오면 일단 별로 그러니까 특히 저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숫자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숫자가. 이렇게 전체 내용에 있어서 숫자가 있고 하면은 제가 기억이 사실 많이 나는 부분 논리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해서 결론이 이쪽이었잖아. 이런 논리는 기억이 나는데 숫자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기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특히 관리 쪽도 관리 쪽에서 이제 재경회계 이쪽 하시는 분들은 뭐 숫자에 엄청 빠삭하신데 계약서 검토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빼고 싶어해요. 자기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제가 기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의 실질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숫자예요. 그죠? 얼마짜리인지, 이거 단가 얼마인지, 내가 이거 하면 이거 팔면 이익이 몇 프로 나는지, 영업이익이 뭐 한 이게 10%짜리인지 20%짜리인지 이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머셜 텀즈를 외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커머셜 텀즈를 이해하려면은 고객사의 법무팀이 아니라 고객사의 현업부서까지 연결돼야지 사실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쉽지가 않죠. 한 달이 또 건너야 되니까. 왜냐하면 외부에 보통 검토할 때는 이제는 상당수의 회사가 법무팀 또는 법무 담당자 내지는 계약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이 외부 로펌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한 사람한테 내가 물어봐도 그 사람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제가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달이 이제 건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확인이 간편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이제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안에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누군지 알잖아요. 이 계약서 어느 부서 누구 담당자 누구 다 알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대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커머셜 텀즈도 내가 검토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요청부서도 그 뭐 금액은 자기네가 알죠. 금액은 거래 규모나 이런 금액 단가 이런 거는 자기네들 잘 아는데 그런 거 말고 뭐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얼마, 뭐 위약금, 위약벌 이런 건 얼마로 해야 되고 오히려 모르세요. 오히려 모르세요. 그래서 물어보죠 법무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은 아 그거는 뭐 요청부서에서 알아서 하셔야죠라고 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면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우리한테 어떤 타격이 와요? 그런 걸 좀 들어보고 그런 걸 메꾸려면은 우리가 뭐뭐 해야 돼요? 그런 거 들어보고 그런 것들 비용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서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도 약간 좀 더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접근해 가면 그런 걸 이제 법무 쪽에서 도와주는 거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럼 또 이제 그 숫자가 나오면 이 정도 하면 상대방이 어떨 것 같아요? 상대방이 사실 반응도 요청부서는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보다는. 이제 그런 거를 결국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사내에서 검토를 하실 때는. 제가 기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머셜 텀즈가 채워진 상태에서 계약서를 검토하시라. 이게 3천만 원짜리인지 300억짜리인지. 그죠? 그리고 이 계약이 너무너무 우리한테 잘해주는 고객이어서 이거 한 대만 팔면 이익이 30%씩 나는 계약인지 아니면 이익이 너무 마지널 해가지고 한 2%, 2.5%밖에 안 나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바로 마이너스로 도는 계약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3번에서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유불리 또는 중요성을 전제로 법무 검토에 이제 수위를 정해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30% 이익 주시는 고객님이신데 뭐 이렇게 문구 하나하나 지금 저희가 째째하게 따질 거예요. 지금 이 고객님은 꼭 잡아야지. 근데 하지만 아까 말한 마지노란 계약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연 손해금이나 손해배상 조항 하나에 따라서 완전히 오히려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법무가 좀 깐깐하게 봐야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법무가 깐깐하게 봐서 그 딜이 깨지더라도 그렇게 우리 회사한테 막 타격이 되진 않잖아요. 어차피 저거 잘해봐야 이익 되게 쬐끔 나는 건데. 하지만 아까 말한 이익이 막 30% 이렇게 나는 거는 법무 때문에 딜이 깨진다. 그러면 역적인 거 역적 회사에서. 그래서 그 수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